치아를 살려야 되는 순간, 정말 기로에 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긴다, 아니면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땡땡 부었다, 아니면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겼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제일 깔끔한 거는 뽑고 임플란트 하면 당연히 증상이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꾸 뽑고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그쪽으로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재치료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술식을 할 때는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술식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냥 집 앞에 아무 병원만 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치근단 절제술이 오늘의 주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치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미세 현미경 치과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로 치근단 절제술, 이제 술식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경 치료를 했는데, 아니면 신경이 석회화돼서 신경관이 안 찾아지거나, 아니면 열심히 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아 뿌리 끝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제가 되는 치아 뿌리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세 현미경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90%는 거의 맨눈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게 치료 방법이냐, 술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앞니인데, 이 앞니가 이렇게 뼈에 박혀 있거든요. 이 뼈 속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잇몸이 보이고 앞니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이유에서 외상을 당했던지 충치가 있던지 어떤 이유에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심미적인 이유에서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신경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신경치료가 불완전하거나 세균에 의해서 다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균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본인의 뼈를 조금씩 계속 녹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염증이 뼈를 녹이다가 결국에 이 맨 바깥쪽 뼈를 녹이면 잇몸에 여드름처럼 고름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깨작깨작 염증을 살짝 긁어내고 항생제를 먹으면 이 염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염증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재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무조건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치아 뿌리 끝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재치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해서 여기 부분에 충분히 예전에 치료했던 재료를 갖다 다 걷어내고 원인이 되는 뭐 충치나 기타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여기를 깨끗이 하는 치료를 해주기만 해도 이 염증 조직은 저절로 우리 몸에서 뼈로 다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뿌리 끝을 자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끝을 3mm를 자르는데, 뿌리 끝 3mm를 자르는 이유는 뿌리 끝 3mm가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기형이 많아요. 그리고 신경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세균에 대한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따고 들어가서 염증 조직도 긁어내지만 뿌리 끝을 3mm를 잘라내고 3mm를 갖다 또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mm 잘라내고 3mm 틀어 막았으니까 뿌리 끝 6mm에 대한 거를 갖다 밀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부학적으로 기형이 있는 치 근단이 어느 정도 폐쇄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가끔씩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뼈 이식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뼈를 스스로 우리 몸이 치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엄청 아프게 보이죠? 하지만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반드시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간단 술식 요약이고 이거는 실제 수술 장면이에요. 제가 수술을 하는 프로토콜이고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존과 중에서는 거의 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세 현미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세 광학 현미경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 할 때 항상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치료를 하는 술식을 많이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현미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 현미경이 맨눈으로 하는 거랑 굉장히 치료 결과를 다르게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저도 이제 개원가에 나와서 미세 현미경을 비싸지만 병원에 들여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세 현미경에서 전부 다 한 10배 정도의 배율로 확대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치근단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뿌리 끝으로 이렇게 잇몸을 열고 들어가면 뼈가 하얗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뼈가 녹아 있으면 바로 이제 염증이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입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약간 뼈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염증을 갖다가 빡빡빡 다 긁어내고 뿌리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 끝을 이렇게 삭제 2-3mm를 주는 거고, 예전에는 이 베벨 각도를 갖다가 맨눈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각도를 45도로 잘랐어요.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근데 45도로 자르다 보면 미세 누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새는 베벨을 거의 안 주고 수직으로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혈을 시킨 다음에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치아 뿌리 끝에 크랙이나 뭔가 금이 가 있는 거나 해부학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메틸렌 블루가 틈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걸 메틸렌 블루 염색을 하는 거고, 만약에 크랙이나 기타 그런 게 없다, 아니면 추가적인 신경관이 있다, 이런 거를 여기서 다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구멍을 파는 거예요. 거꾸로 찡해서 초음파 팁으로 구멍을 파가지고 MTA로 이렇게 틀어 막아주는 거예요. 3mm를 갖다 막고 난 다음에 꿰매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근단 수술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